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께서 출연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그 막바지인 그 나흘 전에 4.3 이른바 제주 4.3 사건의 74주기가 있었고, 그게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3 사건은 좋은 나라를 꿈꾸는 제주도민들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여 남북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군인과 경찰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4월 7일 선거 막바지니까 이게 가렸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진짜 끔찍한 얘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장기표 대표 의견을 먼저 풀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지난 4월 3일 날 4.3 제주 4.3 사건 추념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이미 평화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추념사를 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3 사건은 양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 가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북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의 그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으로서, 즉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말하면 그때 당시의 군인, 그때 당시의 경찰이 잘못했음을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국군을 대표해서 경찰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이 제주 4.3 사건은요 명백하게 말하자면 남조선 노동당 이 제주도당 지부에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옳으냐 그러냐, 당시에 말하자면 본래는 좋기야 남북 동시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세우면 좋죠. 그런데 남한 안에서 제주도에서만이 아니라 이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구도 그랬습니다. 김구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르고는 별도로 하고라도 제주 4.3 사건은 명백하게 1948년 4월 3일 날 말하면 남로당이, 제주도 남로당 지부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제주에 있는 24개, 그때는 지서라 그랬습니다. 요즘 파출소죠. 지서 가운데 12개를 말하자면 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1948년 말까지 끝이 난 거는 1954년인데 그때까지 남로당 말하자면 이 무장대하고 이 군경하고 싸운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6.25 이 전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세력과 대한민국 군경이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남로당에 의한 폭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양민 학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달쯤 됐는데요,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또 제정했는데, 이 법이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법의 중요 내용이 이미 이 법이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 때 제주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이거는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해서는 정말 추념도 하고 보상도 하는 뭐 그런 일이, 보상까지는 그때는 아니죠. 하여튼 이 명예를 회복하는, 즉 그런 법을 제정한 일이 있는데요. 요 한 달 전에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까지 참여해가지고 여야 합의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했죠. 개정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왜 잘못된 법이냐 하면 특별 재심 절차를 두고 가지고 그 위원회 이름으로 직권으로 이걸 재심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건에 말하자면 이 범죄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유죄 판결에 의해서 나왔을 때만이 재심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냥 직권으로 이렇게 재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말하자면 이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요 재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폭동의 주범들도 말하자면 무죄 판결도 받고 그리고 또 보상, 나아가서 또 배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만큼이 잘못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남노당이라 하면 남조선 노동당이고 그 당시 당수는 박헌영이며 박헌영은 미 군정에 의해서 폭력행위 혐의로 체포령이 내렸기 때문에 북한으로 탈출해서 해주에 거기에서 남조선 노동당을 진두지휘했고 물론 그것은 김일성하고 다 공모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4.3 사건이라는 것은 48년 4월 3일 48년 4월 3일 한 달 뒤인 5월 12일이 UN 감시하에 한반도에서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한다 하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5월 10일, 4월 3일 다음 달 5월 10일 이 약 200개의 남한 지역에서 이제 북한은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가능 지역은 결국 남한에서만 하게 됐는데 약 200개의 선거구에 그 제주도가 3개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의 박헌영 당수가 전 남로당 조직체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전 선거구에서 선거를 방해하라.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절반 이상만 방해해서 거기에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남로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렸는데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이렇게 방해 행위는 있었는데 제주도는 그 특수수상 섬에 이렇게 고립된 곳이고 거기에 국회의원 3명을 뽑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책 김달삼이라는 자, 이 사람은 인텔이에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인데 김달삼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장 대표가 말한 것처럼 4월 3일 새벽에 경찰 관서를 폭파하고 점령하고 우익 인사를 살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냐?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못 치렀지요. 제주도에 재헌 의원 3사람은 없습니다. 제주도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그 경찰 지휘 체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상당수가 그냥 살해당했기 때문에 결국 본토에서 경찰의 지원군이 오고 군대의 지원군이 와서 이 소탕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핵심들은 한라산 중턱으로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가 됐고 이걸 소탕하는데 그해 이 연말까지 이게 계속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소탕 과정에서 희생자가 있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게 오폭도 있을 수 있고 한 거 마찬가지로 제주도민 가운데 남로당 핵심이 아니고 그게 종사자도 아닌데
군경이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희생된 사람이 국가의 군과 경찰의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노당 핵심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로 남노당이 한 일을 미화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통일 단독정부 구성을 열망하는 그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죽은 박은영의 성명을 대신 발표한 것이고, 이것은 김일성의 성명을 대신 발표한 것이고, 그거는 종당의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이게 무덤덤하고, 또 제주도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량하지만 희생된 사람도 상당히 숫자가 있으니까 이 말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못 꺼내 한다고. 예. 그래서 나는 이 원희룡 지사가 그 사람이 법률가고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제주도지사가 됐는지 예. 이걸 구분해 가지고 이게 예. 폭동이다. 이거는 예. 남노당 폭동이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못했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 희생자가 있었다. 우리가 원희룡 지사를 언제 한번 초대해 가지고 예. 한번 이 자백을 받아봐야 되겠다. 아마 지사 되는 과정에서도 애매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마침요 원희룡 지사 이 법 통과된 다음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요, 이분이 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하여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한다 그래? 예, 환영한다고? 뭐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세 불러? 예, 만세 불렀습니다. 돌았구만. 또 돌았어. 제주도 의회 의장도 그렇고, 이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주사파 정권. 그런데 뭐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 하나 전제를 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양민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그것도 한 1년 동안 그랬고, 또 제주도가 또 지역적 특성으로도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는 정말 원혼을 달래주는 국가적인 어떤 이 행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있어서 그래서 4월 3일을 또 이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도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제정해 놨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저는 탓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요, 국가폭력이라 그러고,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 재심을 또 직권으로, 그것도 또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특별 재심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주모자들까지도 전부 다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률이 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법조인들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판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들까지도 정말 이 문제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요, 원희룡 지사, 그것도 제주도 의회 의장도 이걸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던데, 원희룡 지사는 이 법조인 아닙니까? 정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남노당 지휘부 박은영이나 김일성이가 의도한 대로 제주에서는 성공했지요. 제주도 선거구 세 군데에서 국회 못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제주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폭동이 성공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안 되게 됐고, 4.3 사건을 지휘했던 김달삼이라는 자는 탈출해가지고 해주에 가서 그리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직을 차지했고, 지금 북한의 혁명 열사능에 안장돼 있다. 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원희룡 지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4.3 사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잠깐 이 4.3 사건을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찬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 이 결국 주사파 종북적 생각인데, 예. 그 이 주사파의 행태에 대해서 예.
이걸 전곡을 찔러서 얘기할 수 있는 예. 유일한 제야 언론은 예. 장 대표밖에 없으니까 오늘 좀 예. 말씀 해보시죠. 그 국민 여러분,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 주사파는 본래 운동권의 한 분파였습니다. 뭐 분파가 아니라 운동권의 주류였죠. 주류. 이 운동권에는, 민주화 운동권에는 대체로 이른바 이 PD 진영, 민중민주 진영, 이 PD 진영은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상을 추종하는 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주사파인데, 이 주사파는 민족 해방파입니다. 반미, 민족 자주, 민족 통일, 이런 걸 뭐 주사파라 그러는데, 1970년대 말까지는 뭐 주사파, 뭐 또 PD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지향성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평등이 중요하다. 이거는요, 사회주의자만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자들도, 제대로 된 자본주의자들은 평등이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요, 다 말하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평등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실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70년대까지는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지향성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지향성은,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이른바 이 PD나 이 NL은 없었습니다. 이 PD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1980년 말부터,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들이 범람하면서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서의 사회주의자들이 운동권에 굉장히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는요, 1985년도부터 이 주사파가 횡행했는데, 이 주사파의 횡행은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거를 한민정이라 그럽니다. 나 이 명칭이 하도 길어서 다 외우기도 어려운데, 뭐 민족, 민주, 저 해주에 있는 그런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민정 방송. 옛날에는 구국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그 방송에서 방송하는 걸요, 그대로 적어가지고 쫙 돌리면 성경책 읽듯이 다 읽은 애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애들이죠. 그대로 적어가지고 내면은 그게 성경책처럼 쫙 그냥 읽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주사파인데, 이 주사파가 운동권을 거의 다 평정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이 정의당, 이 노회찬 심상정이 하던 이 정의당이 본래는 이 PD 계열 당이었는데, 이 정의당조차도요, 완전히 그냥 다 NL, 말하자면 주사파가 다 그냥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1970년 이전에는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가, 즉 북한이 남한보다도 경제적으로 좀 나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좀 동경하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경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느냐? 북한이 지금요, 억압에 따른 공포, 빈곤을 넘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탈출, 말하면 이른바 탈북, 그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 남한으로 온 사람만 하더라도 3만 한 2천 명 정도 되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하면 약 한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 실정을 모르느냐? 요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요, 계속 지금 북한 정권을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있는 정권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히 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빨갱이라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 축에도 저는 못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냥 이 주사파들한테 얹혀가지고 그대로 지금 북한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길어서 맹종하다가 보니까 어떤 취급을 받느냐? 완전히 그냥 진짜 요즘 말로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학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여튼 이 남한의 이 주사파들이 운동권의 주사파들이 현재의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이루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러한 규정들도 나오고 또 북한을 또 맹종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립니다.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주사파의 결정적 생성 시기가 이게 불행하게도 50 전두환 정권 시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선전 선동이 강화된 시점에 남한에 있어서 군사 정권 그리고 광주 사태를 겪은 군사 정권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반미 자주화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기 아주 좋은 토양이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선전 선동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80년대 대학 학번은 그 김석기 가 81 학번이고 이번에 어제 이 민주당 대표된 송영길 대표가 82 학번인가 83 학번.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송영길, 지난 부산시장 후보됐던 김영춘, 그다음에 지금 영도부서 국회의원 되고 현재 국회의원 김민석 이 셋이 그 무렵에 82, 83 학번들이 각각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회장을 할 때에 각각 독립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공교롭게 내가 변호를 했어. 그래서 송영길 대표에게는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 사람들은 장 대표 설명한 주사파적 생각에 절대 함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임종석이라든지 이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그 자기들의 현재의 지위를 획득하게 이르는 그 기득권 획득의 지지 세력이 말하자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로만 주사파적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똑똑히 이게 투표로 심판하면 이 주사파는 나는 종결될 것이다. 특히 내년 3월 9일 국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가 좀 말씀. 그 종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도 주사파 이제 뭐 특히 이석기 사건 생겼을 때 주사파 이제 뭐 끝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도요 잘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 남한 내에 주사파가 쉽게 끝나지 않을 남한 내의 요소도 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주사파가 좀 약화된다면 북한에서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어떠느냐 하면 북한에서 별로 지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주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있으니까 뭐 지원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받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우리 운동권이 문제입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 여기 송영길 씨나 뭐 이 사람들이 별로 주사파도 아닌데도 대충 따라간다. 이게 운동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운동권에 제가 이 운동권의 3대 이념 편향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하나는 교조주의, 그냥 따라가는 애들. 그다음에 기회주의, 또 계량주의 이런데 하여튼 이 운동권 사람들이 저같이 운동권 선배들이요. 이 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옳지 않으면 제대로 비판해야 되고 또 주사파가 옳지 않으면 비판해야 되는데 운동권 선배들이요. 별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비판을 정말 치열하게 한 사람이 저 장기표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운동권이 또 어떤 풍조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 3대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운동 왜 합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동권입니다. 3대 콤플렉스가 뭐냐 하면 학생운동 콤플렉스, 노동운동 콤플렉스, 북한 콤플렉스. 요즘은 학생운동이 이제 좀 완전히 그냥 거의 없어지다시피 사그러졌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학생들이 뭐 주장하면요, 줄 다 따라갑니다. 학생들이 AIDS, 반미 직투락하면 그것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서요, 노동자들이 뭘 주장하면 다 따라갑니다. 아직도 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면 이른바 노동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의 주장에, 요구에 꼼짝 못하는 것은 이 노동자 콤플렉스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북한 콤플렉스입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면요, 반대 못하는 게 이게 운동권의 실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참 제가요 누워서 침뱉기인데, 이 우리 운동권이 나름대로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희생도 하고 치열하게 싸운 것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요,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이 운동권의 이 북한 콤플렉스가 옛날에는 또 좀 있었다 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선전하고 있음으로써 민족적 수치를 느껴야 될 그 북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두 군데 좀 묻고야 하는데, 하나는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입니다. 이 진보 지식인들이요,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잘못된 행태가 지속되게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중에도요, 한겨레 신문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한겨레 신문은 민족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나중에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왜? 이 북한의 주체사상파, 이 북한 주사파가요, 남한에서 계속 득세하도록 하는데 한겨레 신문에 엄청난 역할을 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겨레 신문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 또 한겨레 신문 종사자 여러분,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겨레 신문의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남북 간의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남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못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칭송하는 사람들, 북한에 가서 살아라 하면 살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북한 인민들이 말하면 주체사상 정권, 김정은 정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동포 아닙니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주체사상을 내세운, 실제로는 주체사상 알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 정권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반민족적입니까? 반민족적인 해악을 얼마나 많이 끼칩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한테도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수준을. 우리 국민들 아직 멀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을 세워내지 못한 그 중요한 책임도 저는 국민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 국채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다면 설사 국민의 투표로 선출했다 하더라도 바로 끌어내리는 운동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으니까요. 또 이런 정당에 대해서요, 단 한 표라도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 대표 말씀 유념해서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종북 주사파 문제를 장 대표의 생각을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